김은 라면을 끓이며 파트 3 라면을 끓이며 김은 산문집 된장이나 간장, 무짠지, 오이지, 고추장아찌는 맛의 심층 구조를 갖는다. 시간이 그것들의 맛을 심층을 빚어낸다. 기다림 없이는 짠지다운 짠지를 맛볼 수 없다. 김장이나 오이지를 담그고 나서 우리는 설레는 환상을 참으며 그것들의 숙성을 기다려야 한다. 미리 뚜껑을 열고 들쑤시면 동티가 나서 다 망친다. 시간이 간을 재료의 안쪽으로 밀어넣고 재료의 성질을 변화시켜 맛의 신층을 이룬다. 그 맛은 거기에 절여진 시간의 맛이다. 된장찌개 국물은 된장과 여러 건더기들의 삼투와 종합으로써 이루어진다. 그 국물은 된장도 아니고 개별적인 건더기도 아닌 어떤 새로운 창조물이다. 거기에 깊이가 드리워진다. 그 깊이는 인간을 위안하는 힘이 있다. 미역국의 위안은 섬세하고 된장찌개의 위안은 깊다. 이 깊이와 섬세함은 스민과 우러남에서 온다. 건더기는 국물 속으로 우러나고 국물은 건더기 속으로 스민다. 완성된 된장찌개 속에서 건더기가 뭉그러져서는 좋은 찌개가 아니다. 건더기는 그 고유한 맛을 국물에 내어주고 나서도 건더기로서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때 건더기는 국물의 스밈에 의해 새로운 맛의 건더기로 신생하는 것인데 이 조화 속에서의 독자성은 아름답다. 삶의 심층 구조와 서사적 로망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제는 영영 불가능해 보인다. 이 부박한 삶의 영양소로서 라면은 몸속으로 들어온다. 시간의 작용이나 기다림, 환상, 스밈, 우러남처럼 삶의 깊이를 가져오는 기능은 음식에서조차 사라지고 있다. 내가 사는 동네에는 짬뽕이나 짜장면 한 가지만 파는 전문 식당이 있다. 이런 식당들은 거의가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고 손님들은 대부분 젊은이들이다. 짬뽕은 보통 짬뽕과 삼선 짬뽕으로 구분된다. 삼선 짬뽕은 보통 짬뽕보다 1,500원에서 3,000원쯤 비싸다. 이 두 등급의 짬뽕에서 면이나 국물은 다 똑같다. 베이직은 같고 건더기만 다르다. 삼선 짬뽕은 보통 짬뽕에 쭈꾸미나 백합, 모시조개, 물오징어를 몇 점 더 넣은 것이다. 짜장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짬뽕을 주문해 놓으면 짜장면이 먹고 싶고 짜장면을 주문해 놓으면 짬뽕이 먹고 싶어지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이 두 가지 시장기 사이에서 자기 분열을 일으키면서 주문을 바꾸는 손님들은 흔히 있다. 그러나 번복이 너무 늦으면 조리가 이미 시작되어서 바꾸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식당 주인들은 그릇을 두 칸으로 나누어서 한쪽은 짜장, 한쪽은 짬뽕을 담아주는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다. 이 획기적인 메뉴의 이름은 짬짜면이다. 짬짜면의 값이 짬뽕이나 짜장면보다 비싸지는 않다. 짬짜면에는 삼선이 없다. 2, 3년 전까지 이 동네 짬뽕 값은 보통 짬뽕이 5,000원, 삼선 짬뽕이 6,000원에서 7,000원이었다. 물론
가게마다 다소 차이는 있었다. 1년쯤 지나자 짬뽕 값은 양극화되기 시작했다. 보통 짬뽕은 4,000원, 삼선 짬뽕은 8,000원으로 가격 차가 벌어졌다. 그때 나는 짬뽕 값의 하한선이 4,00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했다. 몇 달이 지나자 3,500원짜리 짬뽕이 나타났고 짜장면 값의 하한선도 함께 무너졌다. 그때 식당에서 먹는 라면 값은 3,000원에서 3,500원 정도였다. 1963년에 라면이 등장한 이후로 라면은 짜장면이나 짬뽕보다는 싼 음식으로 자리매겨졌고 그것이 밥의 세계에서 라면의 온당한 자리였다. 짜장면과 짬뽕 값의 하한선이 무너져 내리자 라면 값도 위협받게 되었다. 이제 라면 한 그릇의 값은 어디로 가려는가? 라면 속의 건더기들, 예를 들어 어묵, 달걀, 가래떡, 만두 등은 이제 사라지려는가? 짬뽕 값의 양극화는 시장의 자유로운 질서이며 보이지 않는 손의 조화라고 다들 알고 있다. 그렇게 말하게끔 되어 있다. 강제로 채찍을 휘두르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서 없는 자들은 스스로 3,500원짜리 짬뽕을 먹고 아직도 견딜 만한 자들은 8,000원짜리를 먹게 된다. 음식을 파는 쪽에서도 값을 올리고 또 내려서 양극화된 격차 안에 양쪽 모두를 편안하게 수용함으로써 시장의 질서는 자유롭고 조화롭다. 나는 3,500원짜리 짬뽕이 어떤 식재료를 쓰는지 확인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그 국물은 3,500원짜리나 8,000원짜리나 똑같다. 그 국물의 맛은 식재료를 우려낸 맛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루를 섞어서 만든 맛이다. 그 국물은 몸에 스며서 몸을 위로하는 기능이 없었고 목구멍에 불을 지르는 듯이 날카롭고 사납게 달려든다. 그런 식당에는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젊은이들로 붐빈다. 인근 상가에서 알바를 마치고 나왔거나 알바를 시작하려고 새벽참을 먹는 젊은이들, 여관에서 막 나왔는지 눈이 퀭하고 넋이 빠진 젊은 남녀들이 3,500원짜리나 8,000원짜리 짬뽕을 먹고 목구멍 쥐어뜯는 국물을 마신다. 국물은 무한 리필이다. 일회용 컵에 담아서 얼마든지 가져다 주는데 대부분 한 컵 이상 마시지 못한다. 배달통을 든 젊은이는 도시락에 밥을 담아와서 짬뽕 국물에 말아먹는다. 먹기를 마친 젊은이들은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새벽거리로 나간다. 길바닥에는 마사지룸, 키스방, 안마방의 나체 전단이 깔려 있다. 이 거리의 라면, 짬뽕, 짜장면 값은 어디로 가려는가? 라면은 대량으로 생산, 유통, 소비되지만 낱개로 포장되고 낱개로 거래된다. 라면은 한 개를 사고 팔 수 있다. 곡류, 육류, 야채류를 거래할 때는 개라는 단위를 쓰지 않는다. 이 먹이 현실 속에서 라면의 존재 방식은 개별적인 동시에 전체적이다. 한국인이 1년에 36억 개의 라면을 먹는다는 것은 이미 말했다. 라면은 낱개로서 36억의 물량을 이루고 36억의 물량을 다시 낱개로 해체한다. 라면 국물을 쭉 들이켤 때 모든 사람들의 창자는 그 분말 스프의 국물 맛에 전율을 느끼지만 그 전율이
36억을 군집으로 묶어내지는 않는다. 라면은 개별적이지만 그 모든 개별성으로 전체를 이루는 지배권을 형성하고 그 안에 36억을 키우고 또 늘리면서 다시 그것을 해체한다. 그래서 라면의 실체는 개체로서도 존재하고 전체로서도 존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개체나 전체가 모두 신기루처럼 보이는 착시를 일으킨다. 라면의 생산, 유통, 소비 양태는 모든 식품들 중에서 가장 공업적이다. 이제 과수농업이나 축산업, 양식업은 제1차 산업이라기보다는 공업의 생산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조류 독감이 돌면 철새들은 약하고 부상당한 것들 몇 마리만 죽지만 양계장의 닭들은 모두가 동시에 싹 죽는다. 양계장의 닭들은 공업적 틀 안에서 사육되고 그 형질이 유전되어서 생명체로서의 독자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강하거나 약한 차이가 없이 모두 다 일제히 이탈자 없이 싹 죽는다는 것이다. 나는 이 얘기를 여러 전문가들한테서 들었다. 이제 닭은 닭이 아니라 닭고기를 만드는 생산 공정의 한 단계일 뿐이다. 과수원의 포도나무나 사과나무는 인간이 작업하기에 알맞게 키가 크지 않고 가지가 벌어지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쇠줄에 결박되어 있다. 그 나무들은 나무가 아니라 사과나 포도를 뽑아내는 기계처럼 보인다. 다음 편에서 계속 듣고 읽는 명확한 한국어 클리어 코리안 제공